자, 그렇다면은 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막연한 느낌만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이런 막연한 느낌을 떠나서 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세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저는 공부 학습량을 대폭 줄여드리는 강사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자, 이 중에서 산문시는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정형시랑 자유시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형식이 일정한 규칙적인 리듬에 의해 쓰여진 시라는 걸 정형시라고 합니다. 자, 규칙적인 리듬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듬일까요? 모든 시가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운율이 있다, 리듬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정형시만 규칙적인 리듬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형시는 애초에 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틀에 끼워 맞춰서 리듬을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시들만 정형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정형시의 종류에는, 자, 우리 현대시, 오늘 배울 현대시보다는 고전시조 종류의 정형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얘들이 어떻게 리듬을 만드냐? 주로 음수율, 음보율이라고 하는데요. 음수와 음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1에서 미리 교재를 읽어오시는 게 중요해요. 음수, 음보는 나중에 교재 뒤쪽에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이 둘이 정형시의 리듬을 만드는 존재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음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운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교재를 안 읽어오신 학생들은 불안하겠죠? 왜 선생님 이거 음수율 얘기 안 해주지? 여러분, 교재 미리 읽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시. 자, 자유시는 대부분의 오늘 배울 시들은 모두 자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대시에서는 자유시, 갈래가 자유시입니다. 자유시의 특징이 뭐냐? 정해진 틀이 없대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리듬, 자, 이런 자연스러움, 읽었을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우리는 내재율, 안에 담겨있는 리듬이라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담겨있는 운율을 통해서, 내재율을 통해서 운율을 보여주는 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막 써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딱딱 정해진 게 없는 느낌, 우리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운율이 있어요. 정해진 규칙도 있고 말의 가락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과 가락을 누가 정했냐? 시인이 자유롭게 정했다. 시인이 내 시의 운율은 이거야. 내 시에서는 이 단어를 반복할래. 내 시에서는 이 글자 수를 반복할래. 시인이 자유롭게 정했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형시와의 차이가 뭘까요? 정형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시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선시대에 많이 쓰였던 시조는 딱 세 줄로만 썼어야 됐어요. 초장, 중장, 종장, 이 세 줄로만 쓰는 게 그 시조의 규칙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조라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만 써야 돼 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대로 쓰는 게 정형시라면,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에도 세 줄로만 쓸 수 있죠, 시인이.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위해서 세 줄로만 써야겠다라고 시인이 그걸 자유롭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자유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형시와 자유시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쓰는 것, 그리고 리듬, 규칙을 시인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산문시라는 것은 시 전체가 산문적인 줄글로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자, 산문이 뭐냐고요? 산문이 있고, 산문의 반대는, 자, 우리가 시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시는 운문입니다. 말의 마디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운문이에요. 자, 주어, 서술어, 문장을 가지고 줄글로 쓰여져서, 줄글로 쓰여 있는 것들은 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들은 대부분 줄글로 쓰여 있나요? 아니죠. 리듬이 있는 가락, 운문으로 쓰여 있죠. 자, 그런데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 전체가 산문적인 줄글로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문시 줄글로 줄줄 쓰여 있는데도 산문시는 시라고? 왜 그럴까요? 읽을 때 자연스러운 리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줄글로 쓰인 것보다는 이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리듬이 숨어있는 시를 산문시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내용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랑 배우는 시 포함해서 시험에 나올 모든 시는 사실 서정시입니다. 자, 서정시라는 게 뭐냐? 개인의 개성적인 정서나 정감, 한마디로 뭐냐? 개인의 마음, 정서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서정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머릿속에, 가슴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마음들, 생각들을 캡처하는 게 시라 그랬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가슴속에 있는 느낌들, 분위기, 마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서정시라고 불러요. 그럼 저희가 시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대부분의 시는 사실 서정시겠죠. 자, 두 번째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자, 서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사가 무슨 뜻일까요? 서사는 적어두세요. 자, 서사는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설, 그리고 우리가 뭐 수필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줄글을 썼을 때 그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를 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사시 안에는 배경도 있고 인물도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서사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면은 이거는 사실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있고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얘는 소설이 아니라 시라는 이름을 사용할까요? 이 안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서사시를 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와중에 중요한 거. 운율이 있겠죠.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읽었을 때 운율이 느껴진다. 이 말에 가락이 있다 싶은 건 바로 서사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서사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등장한 적이 많이 없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